이 커피, 사람 목숨을 살렸다고요? 미국 최고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가 숨을 되찾은 그 순간, 한 간호부장이 손에 쥐고 있던 건 고작 한국산 싸구려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병원 전체가 변했습니다. 도대체 이 커피엔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커피, 사람 목숨을 살렸다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병동에서 들려온 그 질문이 제 귀에 맴돌았죠. 저는 미국 센트럴 메디컬 센터 미혼모 병동의 간호사 미셸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계 간호사죠.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가끔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올 뿐 병동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데스크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던 저는 문득 간호부장 케이트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단호했던 케이트가 그날은 유독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괜찮으세요, 부장님? 케이트는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말없이 데스크 모니터만 응시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어쩌면 오늘 아침 있었던 병원 이사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이 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내 작은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믹스커피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종이컵에 담아 케이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온 믹스커피예요. 케이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죠. 그녀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코드 블루 알람이 울렸습니다. 3번 병실, 산모 심정지. 우리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3번 병실에서는 출산 후 갑작스러운 출혈로 의식을 잃은 산모가 있었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몰려들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지시를 내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제세동기 준비. 하나, 둘, 셋. 첫 번째 시도 반응 없음. 두 번째 시도 여전히 반응 없음. 케이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도 여전히 반응 없음. 케이트는 무력하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년차 간호부장으로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즉시 그녀를 대신해 CPR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팀을 지휘하기 시작했죠. 에피네프린 준비. 15초마다 교대. 계속 가압해요. 마침내 5번째 시도 후 산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지만 케이트는 여전히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 진정된 후 저는 아까 그 커피를 데워 케이트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의지하듯 컵을 꼭 쥐었죠. 미셸,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케이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 병동 예산을 30% 삭감한대. 인력도 더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책임져? 그녀는 한 모금 커피를 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방금 내가 아니라 네가 리드했잖아. 네가 없었다면 저 산모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이어서 그녀가 던진 질문이 밤새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커피, 사람 목숨을 살렸다고요? 내가 나에게 이걸 건네지 않았다면 난 아마 저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그날 밤 커피 한 잔의 위로가 한 사람을 지탱했고 그 사람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의 병원에서 정작 의료진을 지탱한 건 작은 종이컵 속 따뜻한 위로였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세계 의료 시스템도 감당하지 못한 병동을 과연 커피 한 잔이 살릴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병동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부터 간호사 2명이 줄고 의료 소모품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죠. 아침 인수인계 시간 케이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듭니다. 가능한 정시에 업무를 맞춰주세요. 동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미혼모 병동에서 정시 퇴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특히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 환자는 누가 케어해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케이트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녀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라운지에서 혼자 남은 케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끝내지 못한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내려 그녀 옆에 놓았습니다. 또 네 특별한 커피? 케이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한국 믹스커피요. 혹시 마실래요? 케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커피 한 잔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미셸.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커피를 권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미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야. 수간호사 마가렛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17번 병실의 산모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를 호출했지만 응급실 다중사고로 모두 바빴죠. 간호사들은 빠르게 대응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다른 환자들까지 케어하기 버거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9번 병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두 곳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남은 인력은 저와 신입 간호사 타라뿐이었습니다. 케이트는 행정회의에 불려갔고 다른 간호사들은 이미 각자의 환자에게 매여 있었죠. 타라, 넌 17번 병실 산모를 봐. 나는 9번 병실 신생아를 확인할게. 저는 빠르게 9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신생아는 단순히 수유 중 토한 것이었고 기도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17번 병실의 산모 상태는 악화되었죠. 타라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미셸, 어떻게? 산모의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저희는 의사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산모는 결국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을 간과한 것이었죠. 그날 밤 병동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인턴이었던 앤드류는 사물함을 비우고 있었어요. 떠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미셸. 여긴 지옥이에요. 앤드류는 사직서와 함께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모두 피해자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환자 보호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케어의 질은 떨어졌으니까요. 한 산모는 케이트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의사는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케이트는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라운지에서 커피를 타 병동을 돌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바빠서 또는 단순히 지쳐서 거절했습니다. 싸구려 커피 따위가 뭘 위로하냐고 미셸. 현실을 직시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작은 커피 한 잔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숨 쉴 공간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과연 감정까지 고갈된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주일 후, 그날은 병원 근무 5년 차인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진통과 분만이 이어지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2명의 산모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죠. 케이트는 또 다른 행정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모두가 한계를 넘어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먹물처럼 검었죠.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동료 간호사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간 병동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불완전했죠. 일부 구역만 희미하게 불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신생아실 확인해.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즉시 신생아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신생아실이니까요. 들어서자마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큐베이터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정전으로 산소 공급 장치가 멈춘 것입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당직 의사는 분만실에 있었고 다른 간호사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분주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동 환기 장치를 찾아 인큐베이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2주 미수가 조슈아가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슈아야, 괜찮아. 숨 쉬어, 제발.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셸, 내가 도울게. 케이트였습니다. 회의에서 돌아온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인큐베이터도 확인하고 수동 장비를 준비했죠. 미셸, 너는 조슈아에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우리는 20분 동안 수동으로 신생아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죠. 마침내 발전기가 완전히 작동하면서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조슈아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마침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케이트도 지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 네, 다행히 모두 안정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케이트는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8년차 간호부장의 환자도
직원도 아닌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린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케이트,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행정 일만 하다 보니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 일에서 멀어진 것 같았거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락커에서 믹스커피를 꺼내 2잔을 탔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따뜻한 커피를 케이트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조슈아는 위험했을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케이트는 커피를 받아들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이 커피를 마시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 정전 사고 이후 저는 병동 한쪽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전기포트와 믹스커피 몇 상자를 놓았어요. 종이컵과 함께 간단한 메모도 남겼습니다. 잠시 쉬어가세요. 한국의 위로, 믹스커피 한 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죠. 그러다 야간 근무 중 타라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크림이 듬뿍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정말 흔한 커피인데 여기서는 낯설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그냥 인스턴트 커피인데. 타라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믹스커피 코너에는 리사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쿠키를 함께 놓았죠. 내 할머니 레시피야. 커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짧은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공간은 점점 우리만의 작은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전 퇴원했던 산모 레이첼이 아기를 안고 병동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분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모두 그녀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와, 레이첼, 아기가 정말 많이 컸네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셸,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오늘 검진이 있어서 온 김에 들렀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커피 마시러 왔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커피요? 네. 퇴원하기 전날 밤 당신이 준 그 커피 있잖아요. 그 맛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줬던 것도요. 레이첼은 아기를 안고 믹스커피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케이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케이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셸, 이 커피 더 많이 구할 수 있어? 네, 물론이죠. 한국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내 생각인데. 이 공간을 좀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 산모들도 이용할 수 있게. 저는 놀랐습니다. 케이트가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간이 소파도 놓고 아기 사진 코너도 만들고 산모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케이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어요. 그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병원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 낡은 소파를 가져왔죠. 간호사들도 각자 무언가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타라는 집에서 쓰지 않는 작은 책장을, 리사는 화분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믹스커피 코너는 아늑한 휴게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벽에는 산모들과 아기들의 사진이 붙기 시작했고 작은 메모판에는 감사 메시지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믹스커피 코너는 이제 병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산모들과 가족들까지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오후 케이트와 저는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셸, 이 커피는 정말 신기해. 이렇게 간단한 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다니. 케이트가 종이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신기한 건 사람들이 여기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잠시 멈춰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케이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한국에서 시작된 거야? 이런 인스턴트 믹스커피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는 잠시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라 오히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믹스커피는 1970년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했어요. 당시 산업화 속도는 빨랐고 사람들은 너무 바빴죠. 케이트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생각했대요. 커피, 크림, 설탕 다 따로 준비 말고 아예 한 번에 섞으면 어떨까? 그렇게 만든 게 3-in-1 커피였습니다.
동서식품이란 회사에서 처음 개발했죠.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어? 네, 이후에 직장, 병원, 공장 어디든 커피포트 하나면 잠깐 숨 쉴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쉼이에요. 말 대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존재죠. 케이트는 자신의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쉼이라. 우린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효율성과 성과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적인 쉼의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사람 간의 연결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구나. 케이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피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균일하게 섞여 있잖아. 어떻게 만드는 거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분무 건조법이라고 액체 상태의 커피, 크림, 설탕을 고온의 공기로 순간적으로 건조시켜 가루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녹고 맛도 균일하게 유지돼요. 와, 생각보다 과학적이네. 네, 단순해 보이지만 세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소비자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빠른 산업화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케이트는 깊이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습니다. 미셸, 당신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면서 이런 작은 순간들의 가치를 잊고 있었어. 그때 신생아실에서 갓 아빠가 된 남성이 우리 코너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행복감으로 가득했죠. 저기, 이거 마셔도 될까요? 아내가 방금 출산했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케이트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축하드려요, 아빠 되신 것. 그 남성은 감사히 커피를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모금을 마신 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뭔가 익숙한데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문화가 이곳 미국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믹스커피 코너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의료 감독관 톰슨 박사가 우리 코너를 살펴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쉼터예요.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죠. 케이트가 대답했습니다. 공식 승인 받았습니까? 이런 비전문적인 공간이 병원 내에 있는 것은 규정에 어긋날 수 있어요. 톰슨 박사는 코너에 놓인 믹스커피를 들어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죠? 품질 관리된 제품입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입니다. FDA 승인받은 수입 제품이에요. 톰슨 박사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를 병원에서 제공한다고요? 우리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입니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도 그에 맞는 수준이어야 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케이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이 공간이 생긴 이후로 우리 병동의 환자 만족도가 15% 상승했어요. 의료진 이직률도 줄었고요. 작은 변화지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톰슨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일주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케이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셸,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그날 오후 저는 케이트가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가가 보니 믹스커피 코너의 효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어요. 부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해. 이 작은 공간이 우리 병동에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야 해. 다음 날 놀랍게도 케이트는 자판기 업체에 연락해 믹스커피 100박스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병원 전체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응. 다른 병동 직원들도 이 맛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케이트가 신입 간호사 에밀리에게 직접 커피를 타주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케이트는 항상 신입 간호사들과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여기 한 잔 마셔봐. 힘들지?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케이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난 이게 싸구려라고 생각했어. 근데 말이야, 따뜻하더라. 이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연결을 잊고 살았는지.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케이트, 정말 기뻐요. 고마워, 미셸. 네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차갑고 딱딱한 상사로 남았을 거야.
이 커피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건 직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 그날 저녁 믹스커피 코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 의사, 심지어 행정직원들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커피를 마시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레지던트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모여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케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대, 직위, 문화의 벽을 넘는 데는 가끔 이런 작은 계기가 필요한가 봐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커피 한 잔이 이토록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필 한국의 믹스커피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톰슨 박사의 일주일 유예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믹스커피 코너를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로비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했죠. 데이터가 말해주더군요. 이 공간이 생긴 이후 환자 만족도뿐 아니라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케이트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성과도 중요했지만 우리가 직접 느낀 변화는 더 컸으니까요. 믹스커피 코너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책장을 가져왔고 아기 사진을 걸 수 있는 보드도 생겼습니다. 의료진들은 자발적으로 교대마다 커피 타임을 만들었어요. 짧지만 소중한 15분 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국의 익숙한 맛으로 위안을 얻고자 했던 작은 시도였는데 이제는 제가 이 병원 공동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분만 중인 산모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공포감을 느꼈죠. 담당 의사는 진통제 투여를 고려했지만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산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마셔보세요. 제 고향의 맛이에요. 산모는 의아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지만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날씨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아기 이름 고민까지. 의료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지만 산모의 호흡은 점점 안정되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갑자기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그 산모는 이후 자연분만에 성공했고 태어나기 전 믹스커피 레시피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케이트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미셸,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재능.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위로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거야. 의학적 처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간적 위로라는 걸. 그 일 이후 케이트는 저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시켰습니다. 케어 비욘드 메디슨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죠. 환자들의 정서적 웰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케이트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거리감 있던 간호부장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퇴근 전 누구 커피 타줄래요? 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커피 타임이 병동의 일상이 되었죠. 이상하게도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커피를 건네는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믹스커피가 가진 마법이에요. 지위고 나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종이컵에 같은 커피를 마시면서 평등해지는 순간이죠. 우리 병동은 이제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바쁘고 때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는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게 되었어요. 아무도 혼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조직에는 어떤 정서적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믹스커피 코너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었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한 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병동의 작은 시도는 이제 병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각 층마다 믹스커피 코너가 생겼고 환자들과 의료진 모두 그곳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이 변화를 적극 지지했고 심지어 저희 사례를 인간 중심 의료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국 병원 컨퍼런스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트는 이제 케어 비욘드 메디슨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더 이상 차갑고 거리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 로비에 있는 믹스커피 코너에서
지역 뉴스 채널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병원 내 커뮤니티 케어 우수 사례라는 주제로요.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셸 씨,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지친 케이트에게 건넸던 작은 종이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그냥 커피를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단순한 커피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한국의 믹스커피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춤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의료 현장에서 그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이후 믹스커피 코너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케이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셸,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믹스커피 코너에 앉았습니다. 병동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셸, 내가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네가 그날 밤 내게 커피를 건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 병원을 떠났을 거야. 정말요? 응. 난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 시스템에 실망했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했어. 하지만 네 커피 한 잔이 날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 케이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고 있던 건 서로에 대한 관심이었어. 첨단 의료 기술과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쳤던 거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경험을 더 많은 병원과 나누고 싶어. 커피 한 잔의 혁명이라고 부를까 해.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지함도 있었어요. 정말로 작은 커피 한 잔이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병원에서는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동벽에 붙은 새로운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한잔 하실래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 아래에는 벌써 여러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짧은 감사의 글, 응원의 말, 때로는 고민을 나누는 내용들이었죠. 믹스커피 코너는 이제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우리 병원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잠시나마 의료진도 환자도 아닌 그저 사람으로서 만났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습관이 이곳 미국 병원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커피를 건넬 건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쩌면 그 작은 종이컵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